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김래성 작가님의 마인 작품입니다. 세월의 정체와 사라진 백남철의 행방은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 순사부장 박태일의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그때 현관으로부터 뛰어나오며 세 사람을 맞이하는 박태일 부장은 제가 어젯밤에 친전보는 보셨을 줄 믿습니다만 하고 유불란과 임경부를 쳐다보며 세월은 5년 전 분명히 황해도 구월산 계명사란 절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해월의 죽음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아, 수고하였네. 유불란은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문학수와 은몽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침실로 들어갔다. 침실에는 두꺼운 커튼을 내렸고 그 커튼을 통하여 들어오는 오후의 햇볕이 백포 흰 천을 씌워놓은 두 개의 시체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유불란은 은몽의 시체 앞에 우뚝 멎었다. 그리고 가장 공손한 태도로 잠깐 눈을 감고 은몽의 병복을 빈 후에 손을 내밀어 은몽의 얼굴로부터 백포를 살그머니 벗겼다. 백납처럼 얀 얼굴.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은몽의 얼굴에는 조금도 공포의 빛이 보이지 않았다. 고요히 잠든 천사처럼 거기에는 다만 평화스러운 안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얼마 동안 모든 사색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비장한 낯으로 은몽의 얼굴을 묵묵히 내려다본다. 아, 사랑스러운 악마. 하고 중얼거리면서 벗겼던 백포로 얼굴을 일단 덮었다가 그때 문득 무엇을 생각했는지 백포를 벗기고 고요히 감은 은몽의 눈을 손으로 빌기 집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유불란은 엣 하고 놀라며 이번에는 이편 눈을 또 떠보았다. 그랬던가? 그는 분주스러이 다시 백포로 얼굴을 가리워 놓고 흥분에 찬 얼굴로 방을 나왔다. 유불란은 대체 무엇에 놀랐으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흥분하였는가? 은몽의 두 눈을 빌기 집어 본 그는 거기서 대체 무엇을 발견했는가? 유불란의 흥분한 얼굴은 복도로 뛰어나오자마자 다시 평시의 얼굴로 돌아갔다. 그는 저편 현관에 서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임경부와 오상옥을 데리고 2층 응접실로 올라갔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유불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시가렛 케이스에서 식기심화를 한 개 꺼내어 피엄 울며 사건은 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을 지었습니다. 하고 임경부와 오상옥을 쳐다보았다. 아니, 그건 문학수를 해월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에서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 오상옥에게 물론 절대로 문학수 씨가 해월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유불란 씨는 대체 누구를 해월이라고? 유불란은 이내 대답하기를 피하는 듯 들창 밖엔 옥다란히 솟아있는 수양버들 가지를 물끄러미 내다보다가 해월은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니 저 5년 전 9월산에서 죽었다는 해월이 말씀입니까? 아니올시다. 해월은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새로운 환영 흡사 닭 쫓던 강아지 모양이었다. 은주와 방인애가 사라진 쪽으로 영우는 털썩털썩 걸어갔다. 옛날 백연숙을 놓쳐버렸을 때와 꼭 같은 허무감 속에서 영혼의 서글프고도 괴로운 영혼의 방랑은 다시금 시작되었다. 오후의 태양이 눈부시게 거리에 범람하고 있었다. 거리도 가로수도 사람도 자동차도 모두가 다 그 눈부신 가을 햇빛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나 영훈의 시각에는 은주의 환영 이외에는 아무런 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낡은 환영과 새로운 환영이 영훈의 머릿속에서 그 위치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연수계의 환영이 살아있을 무렵에는 은주의 환영이 색채를 띠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주의 환영이 발랄하게 살아온 현재에 있어서 연수계의 환영은 차차 퇴색하여 갔다. 이것은 실로 영훈 자신은 예기치도 못했던 정신생활의 변모를 의미하고 있었다. 나라는 인간이 불량한 탓일까? 영훈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연수계의 환영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켜 불량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고영훈의 성실성을 가지고 이러한 환영의 고체가 약이 되었다는 것을 영훈 자신 슬퍼할 도리밖에 없었다. 연숙과의 관계가 이미 이 지경에 이른 이상 10년 동안에 걸친 환영을 그대로 고이고이 기름으로써 은주에 대한 새로운 환영의 싹을 문질러 버리는 것이 도의적이고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순서적이라고는 생각하면서도 은주에 대한 환영은 차츰 더 강렬해져 가는 것이었다. 광교다림목에 있는 판짜집으로 들어가서 영훈은 고치 안주와 함께 벌컥벌컥 대포수를 연거푸 들이켰다. 몸의 심지가 빠져나가 자지러들 것만 같던 기력이 차참 이팀을 얻으면서 기분이 조금 너그러워졌다. 박인혜와 달려간 은주의 모습이 아까처럼 신경을 갈구라지게 긁어쥐지는 차츰 않아왔다. 그러한 갈구라진 신경을 은주도 가졌을 것이라고 자기 몸을 한번 뒤채어 봄으로써 지나간 날의 은주의 불행했을 감정을 저울질하여 보는 마음의 여유가 점점 생겨왔다. 술이란 이래서 좋다. 술 기운을 빌어 은주의 환영을 영훈은 한사코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었다. 연숙을 열심히 생각하자. 은주를 재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길만이 자기의 이 불행한 감정을 구하는 유일한 방도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혼의 의욕일 뿐 감정은 아니었다. 은주가 그처럼 재빨리 몸을 뒤칠 줄은 정말 몰랐다. 판짜집을 나서서 을지로 쪽으로 휘청휘청 걸어가면서 영훈은 중얼거려 보았다. 그처럼 재빨리 몸을 뒤칠 수 있는 한은주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여성의 한 타입일는지 모른다. 자기가 연수계의 환영을 안고 있던 것처럼 은주도 박인혜의 환영을 안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둘이가 다 딴 환영을 지닌 채 이루어져 왔던 결합같이만 생각되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것은 자기의 한낱 망상일 것이라고 영혼에 대한 은주의 애정에 허위가 섞여 있었던 것 같지는 또한 않았기에 은주는 다만 자기의 불행한 감정을 한시바삐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어쨌든 은주를 대할 면목은 이미 없어지고 말았다. 인제 새삼스럽게도 은주의 무릎 앞에 머리를 숙이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댔자. 모난 은주의 성격으로서 용서할 감정도 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또한 영훈 자신의 욕망의 제시로서 상대편의 관용을 빌려는 뻔뻔스런 행동일 수밖에 없었다.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자기의 거울을 절실히 느끼고 깨끗한 유리 그릇에서 이미 엎질러진 물일진데 그 물이 시궁창으로 흘러들어가건 뒷간으로 흘러들어가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있을 수 없었다. 백연숙과의 금우의 관계가 아무리 불행한 결과를 맺을지언정 자기의 행동으로서 취해진 결과일진데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했다. 결국은 연숙의 환영을 10년 동안 안고 살아온 것처럼 한은주의 환영을 일생 동안 안고 살아나갈 수밖에 나에게는 없다. 백연숙의 거울을 영훈은 결국에 있어서 용서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영훈 자신의 거울을 은주에게 용서받을 생각은 좀처럼 하지 못했다.
남을 관용하는 수는 가끔 있어도 남에게 관용을 받을 생각은 도시 못하는 영혼이었다. 은주가 자꾸만 그리워졌다. 애정의 주류가 단 하루 동안에 이처럼 급변할 줄은 꿈에도 영우는 몰랐다. 을지로 내거리까지 영우는 왔다. 어디로 갈까? 영우는 걸음을 멈추고 어지러운 내길얼음에서 두리번거렸다. 갈 데가 없다. 한 곳도 없다. 영훈의 마음은 완전히 주인을 잃고 있었다. 어제까지도 영훈의 마음속에는 연숙과 은주의 두 여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 두 여성이 하루 사이에 한꺼번에 홀락 날아가 버리고만 것이다. 연숙은 이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다. 연숙을 만난다는 것은 엎질러진 물이 마치 시궁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자꾸만 주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십자로 한 모퉁이에 멍하니 서서 갈 바를 모르고 두리번거리는데 고 선생님, 맞은편 신여신 사 2층에서 소리가 났다. 머리를 후딱 들었더니 들창 밖으로 까가중이 머리를 내밀고 사동이 열심히 손을 내저었고 있었다. 어이, 영훈도 손을 들어 보였다. 사장이 부르셔요. 빨리 올라오세요. 그러는데 사동이 등 뒤로 백연숙의 얼굴이 나타났다. 말은 없이 연숙은 사동의 뒤에서 가만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연숙의 그 은근한 인사가 영훈의 허둥거리던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차지하기 시작했다. 내거리를 건너 영훈은 다소 취기 있는 걸음으로 층층대를 올라가면서 후딱 연숙의 육체를 생각하였다. 10년 동안에 걸친 아름다웠던 환영은 이미 완전히 사멸해버리고 있었다. 환영보다도 먼저 육체를 생각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영훈은 마지막 계단에 올라서면서 격렬히 도리도리를 했다. 문을 열고 편집실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연숙의 자태는 보이지 않았다. 아까 사장님의 심부름으로 고 선생님 댁에 갔었더랬어요. 들어서기가 바쁘게 소녀는 보고를 해왔다. 그래. 바쁜 일이 계시다고 사장님이 어서 들어가 보셔요. 영훈은 다소 무뚝뚝한 표정으로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커다란 사무탁자 앞에 앉아있던 연숙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아까보다도 좀 더 공손한 태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영훈은 얼굴이 화끈 달아왔다. 그러나 고개를 든 연숙의 얼굴은 태연하였다. 편히 쉬시는데 모시러 보내서 죄송합니다. 익살맞은 동글동글한 목소리를 연숙은 냈다. 표정 하나 까딱 달아올라오는 얼굴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영훈은 천천히 연숙의 앞으로 걸어갔다. 걸어가는 영훈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져 있었다. 왜 다방에는 나오시지 않았어요? 까딱 걷던 표정을 그제서야 풀면서 연숙은 반만큼 웃었다. 대답은 없이 영훈은 연숙의 꽃피는 얼굴을 정면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잊었어요. 아니요. 영훈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럼 왜 안 나오셨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제 물음은 왜 안 나오셨냐는 말이에요. 공연히 나오기가 싫었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영훈은 했다. 순간 연숙의 반만큼 웃고 있던 표정이 후딱 굳어지며 그리고 가만히 얼마 동안 석고상처럼 서 있다가 알아들을 것 같아요. 했다. 무슨 뜻인가요? 서로가 너무 솔직한 말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은 그만두겠어요. 무슨 뜻인지 영혼도 알아들을 것 같아서 잠자코 서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나도 한 꼬치. 연숙은 손을 뻗쳐 영훈의 담배갑에서 캬멜을 한 고치 빼물며 영훈의 코 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라이터를 켜대려는 영훈의 손을 막고 영훈이가 문 담배불에 자기 것을 갖다 대며 빨아요. 힘껏.
연숙도 담배를 빨아 불을 옮기며 영혼의 두 눈동자를 말끄러미 쏘아보고 있었다. 빨리 붙여요. 담배를 문 연숙의 빨간 입술이 너무도 눈앞에 가깝다. 아름답던 환영은 이미 없고 연숙의 입술에 먼저 관능이 왔다. 건드려도 아끼지 않을 입술이기에 일부러 그런 포즈를 취하는지도 몰랐다. 왜 자꾸만 투정이야. 담배를 빼들기가 바쁘게 빨간 입술에서 영혼의 얼굴을 향하여 쾌 연기를 뿜어왔다. 담배는 또 언제부터 피웠소? 지금 이 순간부터. 왜? 지나치게 솔직한 표정에는 연기라도 뿜어줘야 개운해서 영혼은 또 대답을 잃었다. 말을 안 해도 다 알아. 뭘 알아요? 환영이 깨진 게지. 10년간의 아름답던 환영이 하룻밤 사이에 조각조각이야.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연숙이가 차츰차츰 무서워졌다. 그렇지만 그건 나 역시 마찬가지야. 응, 영호는 몰랐다. 놀랄 것이 뭐가 있어요? 피장파장인걸. 영훈의 표정이 갑자기 얼어붙기 시작하였다. 그럼 연숙은 역시 장난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장난은 분명 아니지만 결과에 있어서 환영이 깨어진 것만은 나 역시 사실이야. 영훈 씨의 환영이 아름답던 것처럼 내 환영도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사지판인 38선을 넘어 온 연숙이었으니까요. 잘 됐소. 영훈은 퉁명스런 대답을 뱉었다. 잘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지요. 사람이란 누구든지 다 자기의 아름다운 환영을 실현시켜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 뿐이니까요. 노력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해봐야만 아는 일이고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요부다. 노. 연숙은 격렬하게 부정을 하며 나는 다만 나의 아름다운 이상을 실현시켜 봤을 따름이에요. 내 행동에 단 한 가지도 거짓은 없었으니까요. 장난이라든가 누구를 일부러 유혹한다든가 그런 허위의 감정은 추호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다급하리만큼 진실한 감정 문제였으니까요. 옛날의 백연숙이와 똑같다. 영훈은 그 어떤 의분을 느끼면서 배앗듯이 말했다. 인간의 성격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좀처럼 변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이 순간에 와서야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당신은 역시 비극의 주인공이다. 아냐요. 비극의 제조가 있는지 몰라요. 불행한 성격이다. 그렇지만 별반 불행을 느끼지도 않는 성격이기도 한가 봐요. 연숙 씨, 영훈은 그때 다소 엄숙한 어조로 존칭을 써서 불렀다. 네. 연숙은 담배를 재떨리에 문질러 버리면서 미소 띈 얼굴을 가만히 돌렸다. 이 순간에 있어서의 연숙 씨의 명확한 마음의 풍경을 이야기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좀 더 마음 고생을 했을는지도 모르니까요. 과인 뇌심하지 마세요. 영훈 씨에게 대해서 취해진 내 행동이 어디까지나 순수했다는 것만 알아주면 정말 나는 행복해요. 연숙 씨의 또 하나의 색다른 행복을 빌며 윤숙 씨 옆에서 나는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조금도 없지 않아요. 왜 내 옆에서 떠나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얘기했던 환영이 다소는 깨졌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 영훈 씨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영훈은 다시 한번 놀람을 금지 못했다. 너무 심각히 놀랄 필요는 없어요. 영훈 씨 역시 하는 주만 없다면 나에 대한 환영이 다소 깨어졌다고 하더라도 백연숙의 존재를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경멸하지는 못할 만한 가치는 있으리라고 믿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백연숙이라는 한 여성이 이처럼 자기 자신의 철저하고 또한 상대방의 심정을 이렇게도 이해하여 줄 수 있는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영훈은 오늘에 와서야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았다.
10년 전에 백연숙의 어림보다 10년이라는 세월의 애정의 경험을 쌓은 오늘의 연숙의 성장이 인간적인 깊이를 가지고 영훈의 관념적인 상식을 문질러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영훈의 연륜에서 오는 어림과 남녀 관계에 대한 무경험은 백연숙의 경지를 이해는 하여도 도저히 몸소 보조를 맞추어 나갈 만한 확고한 인생관의 형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영훈 씨가 내 옆에서 떠나야만 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곤 나는 생각하지만요. 그렇지만 구태여 그래야만 되겠다면 그건 역시 하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지금 영훈 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영훈 씨가 제 입술에 다소간의 유혹을 받을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나도 그런 것을 영훈 씨에게서 요망한다는 말이에요. 담배를 버려요. 백연숙에 대한 새로운 환영 하나를 그 순간 영훈은 불현듯 발견하였다. 그냥 물고 있는 담배를 손을 뻗쳐 연숙은 빼앗아 가지고 휙 잿더리에 던졌다. 나는 이 순간 영훈 씨의 포옹을 원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진실된 인간의 욕망뿐. 영훈과 연숙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이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